자, 쓰레기 재활용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그거는 요걸 보시면 알아요. 쓰레기 처리하는 재생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아마 무슨 연합회 같은 데서 만든 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앱입니다. 요걸 설치하시면 잘 알 수 있고요. 뭐 분리배출 방법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요거 다 보시면 됩니다. 끝. 예.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요.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 내가 안 쓰는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고 시장에 내다 팔면 중고업자한테 가겠죠. 이제 분류하고 세척 같은 걸 해가지고 공동 배출소에다가 요 내놓는 거는 이제 쓰레기 재활용을 하겠다는 신호죠. 그렇죠? 가정에서 이제 종량제로 내놓는다는 거는 이제 태우겠다는 신호입니다. 매립이나 소각을 하겠다는 신호입니다. 자, 공동 배출소로 갔는데 이 공동 배출소에서 할머님들이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습니다. 수지업자 2에다가. 그러면 이분들은 밥을 굶어야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비닐 대란이 일어납니다. 비닐은 우리 수집하지 않겠다. 네? 그래서 동네에 비닐이 잔뜩 쌓였죠. 또 선별장에서 열심히 선별을 해가지고 공장에다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 쓰레기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공장에다 이렇게 바로 찔러줘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선별장 또 여기 쌓여만 있고 물건이 쫄쫄 굶겠죠. 또는 이제 석탄 가격이나 유가가 기름이 가격이 싸졌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발전소에서 또 소각 쓰레기를 안 가져가고 이렇게 직접 기름을 가져다 떼겠죠. 석탄이나. 이 사람도 선별장도 쫄쫄 굶고 수집업자들도 쫄쫄 굶고요.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가정에서 공동 배출소에 내놓지 않고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고철 같은 거 무게가 좀 나간다거나 집에 서적이 잔뜩 있는데 한꺼번에 버려야 된다거나 그러면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줄 수가 있죠. 그렇죠?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뭐 수집업자 일이 꼭 업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우유곽이나 그런 거를 자치단체에 가져다 주면 휴지로 바꿔준대요. 우유곽을 갖다 주면. 그래서 직접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폐 컴퓨터 같은 거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지만 이거 직접 가져다 주면 고철이라서 고철이 돈이 꽤 돼요. 그래서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요거는 벌금 때문에 그래요. 벌금을 때리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히죠. 그래서 공동 배출소로 가야 되는 거를 여기 이렇게 끼어듭니다. 너희들 앞으로 집 앞에다가 배출해. 공동 배출소 없애겠어. 없애버리고 집 앞에 배출하면 벌금을 좀 때린 다음에 수집업자에게 넘기겠죠. 그쵸? 벌금을 좀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요.
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배출하는가, 그걸 아셔야 돼요. 이 앱을 보면 뭐 어떻게 배출하라 저렇게 배출하라 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수백 가지 종류의 소재에 관해서, 쓰레기에 관해서 전부 배출 방법이 적혀져 있어요. 근데 보통 제가 사는 아파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도 우유곽이나 멸균팩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잡종이로 해서 배출을 하고, 이 종이 상자만 따로 구분이 되고 이렇게 배출이 되죠. 잡병 같은데 이제 화장품병 같은 거라던가 뭐 자잘한 병들 다 여기 들어가고요.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소재 중심으로 분리를 해서 배출하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이제 스티로폴과 플라스틱은 좀 다른 것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소재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플라스틱의 종류를 보면 요 EPS가 스티로폴입니다. EPS가 뭐냐면 발포시켰다는 뜻이에요. 발포 PS라는 겁니다. 발포라는 건 뭐냐면 공기를 집어넣어서 부풀린 거예요. 뻥튀기를 시킨 거예요. 원래는 이겁니다. PS하고 같은 거예요. 투명 페트병도 이 페트라는 소재가 병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페트 소재가 있는데, 희한하게도 투명 페트병 하나만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받죠. 나머지 페트들은 분리수거를 안 받습니다. 그렇죠? PVC나 아더는 이제 요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라서 나머지 것들하고 섞어서 배출하지 마세요. 요거랑 요거는 분리해서 배출하세요. 이렇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재활용이 안 되는 종류. 아더는 이렇게 합성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신소재라던가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친환경 플라스틱 다 아더입니다. 재활용이 안 되니까 요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, 우리는 어떻게 해요? 전부 다 자플라스틱에 다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PPP도 같이 다 자플라스틱에 집어넣고요. PS도 자플라스틱에 집어넣고 페트도 자플라스틱에 집어넣습니다. 단지 투명 병 형태인 페트만 따로 모을 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게 플라스틱을 이 종류별로 이렇게 생긴 마크가 있잖아요. 재활용 마크가 리사이클 마크.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라고 아래는 써 있고 여기는 뭐 PP라고 써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를 배울 때는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된다. 이렇게 다 각자 소재별로 분류를 해서 소재 중심으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된다라고 배우지만, 막상 실제 배출하는 것은 투명 페트병과 스티로폴, EPS죠. EPS. PS가 아니고 EPS 딱 하나, PS의 발포 형태만 따로 배출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비닐류, 비닐과 투명 페트병, 스티로폴, 이렇게 세 종류만 따로 배출할 뿐 나머지는 다 자플라스틱으로 해서 한꺼번에 배출해요. 그러면 이거 PVC나 아도는 자플라스틱인데 종량제에 넣으라 그랬는데, 이렇게 배출은 하면 실제로는 종량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종량제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공동 배출소를 거쳐서 선별장으로 가서 여기서 소각이나 매립으로 갑니다. 종량제 봉투로 와서 여기서 바로 소각이나 매립으로 갈 수도 있지만, 실제로는 선별장까지 와서 재활용 쓰레기의 리사이클을 거쳐서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 괴리감이 있어요. 이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. 뭐랄까, 죄책감, 그런 것도 있고요. 또 소재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분류해서 내놨어,
나는 너무나 세심한 성격이어서 PP와 PE도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, PP는 한 달 동안 모았고, 한 마대를 채우기 위해서, 한 비닐봉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달을 모았고, PE는 석 달을 모았어. 석 달 동안 모아가지고 PE만 따로 분리해서 배출했어.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하는데 막상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가면 자플라스틱으로 다 한꺼번에 내게 되죠. 그러면 이 석 달 동안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다가 한 봉지 내놓고 나면 벌써 공동 배출소 단계에서 섞여버리죠. 또 만약에 단독주택이다. 내 집 앞에다가 PP와 PE를 따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놨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공동 배출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가겠죠. 가정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일 경우는 집 앞에 배출하는 지역도 있거든요. 그러면 선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다 한꺼번에 다 쏟아 놓습니다. 내가 분류를 어떻게 했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. 다 여기다 다 쏟아 놓고 다시 분류를 합니다. 환장할 노릇이죠. 아무리 그 집안의 쓰레기를 뭐 방 하나를 쓰레기장으로 할애해서 열심히 분류를 해서 몇 달 동안 모아서 내놓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.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요.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. 우리가 죄책감과 괴리감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습니다. 소재 중심의 사고를 하도록 교육을 받아요. 근데 실제로는 업자분들은 돈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돈이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작은 쓰레기도 있고 큰 쓰레기도 있고, 그렇죠? 뭐 네모난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큼직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나와야 돼. 이게 100%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. 인건비를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선별해서 공장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선별장에서 많이 선별해서 공장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건비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만 물건을 빼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쓰레기장에, 선별장에 100명이 원래 만약에 투입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100명이 투입해가지고 100명을 투입해서 막 물건을 세세하게 분류해가지고 공장으로 한 8 정도 보내고 발전소로 2 보내고 매입장에 0 보낼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하기를 원한다면.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한 20명 정도만 고용을 해서 공장으로 보내는 거 딱 2만 보냅니다. 발전소 소각으로 6을 보내고요. 매립장으로 2를 보내죠.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. 또 크기도 문제가 있어요. 이렇게 조그만 소재가 분명히 가정에서는 분류를 이거 PP다 뭐 PE다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보냈을 텐데, 이거는 이제 크기가 15cm가 안 되는 거예요. 15cm 크기가 안 돼요. 또는 18cm 크기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너무 작어, 이거는 안 해. 선별 안 합니다. 선별장에서는 이렇게 크기가 큰 것만 딱 선별을 합니다. 몇몇 개만. 그래서 20% 밖에는 선별을 안 해요. 또 기계 고장을 일으킬 만한 것들도 있잖아요. 뭐 고무 같은 거, 물론 고무만 따로 모으면, 고무장갑 뭐 이런 거 따로 모으면 그것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요. 왜냐하면 기계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. 안 합니다. 또 가져갈 곳이 있느냐 여부도 중요하죠.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는 파란색일 수 있죠. 어떤 거는 파란색일 수도 있고, 어떤 거는 보라색일 수도 있고요. 물건이 존재할 수 있죠. 그렇죠? 뭐 이런 물건도 존재할 수 있고. 그런데 이 공장에서 나는 주황색만 원해.
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나머지 색깔은 가져갈 곳이 없는 거죠. 그러면 어, 가져갈 곳이 있는 물건만 선별을 합니다. 그러니까 돈 중심이에요. 업자분들은 돈 중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재활용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이게 100% 수작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. 인건비가. 이거는 이제 자동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자동화를 시키면 이제 문제가 자동화는 바로 장비 비용입니다. 비용. 돈이 많이 들어요. 예를 들어 선별장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비싼 비용이 들죠. 그 운영비도 들고 기계 값도 들고. 그런데 기계 고장이 났어요. 그러면 다 돈이죠. 그렇죠? 또 이 기계의 비용 때문에 공장에 넘길 때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. 가격이 올라가면 공장에서 안 가져가고 일본 쓰레기 가져다 수입해서 쓰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또 조건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100% 인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. 최대한 돈을 줄이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예. 예를 들어 이제 뭐 소형 가전 같은 경우 보죠. 의류나 침구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가는 것만 받는 거예요. 나머지는 다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겁니다. 의류나 뭐 침구 이런 거, 신발 이런 거 아프리카 같은 데 수출할 수 있으면 의류로 분류해서 내는 거고, 뭐 두꺼운 이불 같은 거 아프리카에서 안 쓰잖아요. 얇은 이불은 쓰지만 그러면 전부 다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겁니다. 소형 가전도 이걸 이제 예전에는 가져가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무료 수거, 요 소형 가전 하나하나까지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라고 그러면 욕 먹으니까 무료 수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놨어요, 아파트에. 근데 거기다가 뭐 헤어드라이기 안 쓰는 거 갖다 버렸다 그러면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. 당신 CCTV에 찍혔어요. 이거 스티커 붙여서 내세요. 그리고 연락이 와요. 그쵸?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더 이상은 요거를 수출할 때도 없는 거고. 공동배출소가 이제 아파트에는 있겠지만 단독주택에는 이제 또 자치단체에서 또 벌금 내려고 또 없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전지, 전구류, 토너 이런 것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. 예. 단독주택 기준으로는 보통 한 5가지 정도밖에는 분류가 안 됩니다. 종이, 캔, 유리, 플라스틱, 스티로폼. 요것만 해도 5가지죠. 요 정도밖에는 구분이 안 돼요. 음식은 뭐 단독주택이니까 텃밭 같은 데 그냥 묻어버리겠죠. 나머지는 다 종량제예요. 종량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.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배출이 굉장히 다르죠. 그래서 이제 비닐도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비날리라고 하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. 종류가 따로 있는데 비닐유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비날리만 비닐로 생산을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PP나 P나 PS 소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낭창낭창한 비닐 종류로 생산이 됩니다. 필름이라고도 하고요. 그래서 또 이런 것들 특징이 뭐냐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. 뭐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.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투명한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박아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전지가 2개 들어 있어요.
이렇게 해서 파는 상품들을 이제 가정을 해봐요.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종이에 붙이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본드로, 그쵸? 종이와 플라스틱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하면, 그럼 이 부분은 오염돼 있죠. 종이로. 여기 깨끗하게 안 떨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오염돼 있는 것들, 특히 비닐은 음식을 많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비닐은 우리는 이제 소재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특정 비닐이라고 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, 막상 어떤 거 보면 이게 비닐이 아니고 필름이고 뭐 소재가 PP라고 가끔 적혀 있는 거 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.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비닐이 아니고 비닐유라서 그렇습니다.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태울 목적으로 모으는 거예요. 이거를 가져다가 재활용하겠다고 모으는 게 아니고 태울 목적으로 모읍니다. 그러니까 비닐 있죠. 비닐을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 것은 쭉 왔을 때 선별장에서 발전소로 보낼 목적으로 따로 모으는 겁니다. 소각을 할 목적으로. 왜냐하면 이 소각도 열회수 재활용이라고 하는 재활용의 일종의 한 형태예요. 사실 이게 선별장이라는 거는 PP, PE, PS, 뭐 PET 이런 거를 분류하기 위해서 선별장이 있는 건데,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별장은 재생이냐 소각이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정도로만 선별장이 가동되고 있죠. 그렇죠? 선별장이 좀 낮은 레벨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. PP 소재와 PE 소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, 단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기 위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. 하여튼 업자들이 보는 시각과 인건비, 크기, 뭐 기계 고장 가져갈 거 이런 거 시각과 그 배출하는 그 일반인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고, 또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요 시각과 또 아파트나 단독에서 실제로 배출하고 있는 이 기준은 또 달라요. 그렇죠? 그래서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그 어떤 물건들이 왜 분류되는지, 이게 왜 스티로폴이 폴리스티렌의 발포 형태인데 왜 이것만 따로 모으는지, 그런지 이유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게 발포를 시키면 가벼워 가지고 물에 뜨고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니까. 얘기했던가요, 이미? PVC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부위가 요 비날리의 부위예요. 폴리 염화 비닐입니다. 비날리와 폴리 염화 비닐 좀 다르긴 한데 같은 비닐이에요. 어쨌든 비닐은 태우면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각도 쉽질 않아요. 소각도 발전소가 그 정화장치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발전소에서만 아주 고열로 태우는 능력을 갖춘 발전소에서만 태울 수 있습니다. 그 태우는 온도가 낮으면 그 발생되는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. 또 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랩도 플라스틱 맞죠? 비닐유에 속하는 플라스틱이죠. 근데 왜 비닐에다가 배출을 하라고 안 하고 왜 종량제 봉투에다 넣으라 그럴까요?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어요? 랩은 설명을 들어보면 랩은 PVC 재질이기 때문에 비닐류가 아니래요.
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비닐유는 어떤 재질로 만들었던 간에 전부 낭창낭창한 거잖아요. 비닐유 맞는데 왜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할까? 랩은 음식을 싸는데 되게 많이 사용되고 음식으로 오염이 많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다른 비닐류도 어차피 음식의 오염 정도는 약간 덜 하겠지만 어차피 태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. 랩도 태우면 되겠죠. 네? 요거는 랩은 이제 좀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. 기계 같은데 끼면 안 되죠. 그쵸? 기계 고장을 유발하죠. 그래서 이 선별장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. 이 랩은. 네, 열실하네요. 네, 선별장으로 들어오면 기계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별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바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바로 소각이나 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죠. 하여간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